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한번 다뤄볼 명조는 정관격인데 이 세운에서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합격을 했느냐, 뭐 이렇게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싶어서 이번에 한번 택했습니다. 우리 정관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상관을 만나는 것이 일단 제일 겁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관경관 그럽니다. 정확하게 따지면은 상관격인데 관을 본 것이죠. 나는 본시 깡패인데 정관을 만나서 그 관을 갖다 정관, 그래서 깡패가 경찰을 때렸다. 공권력에 도전을 했다. 또 내지는 법을 어겼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이제 갖다 때리면은 상관은 자식이니까 자식을 낳으면서 남편을 갖다 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없고 남편이 나가 떨어진 경우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상관경관이 될 때 이제 성정적으로 나타나면은 말과 행동을 잘못해서 명예, 직위가 손상되는 일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쨌거나 이 상관이 정관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좀 반대가 되는 것이 이제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이 정관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이 상관을 만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은 정관을 쓰는 사주가 상관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큰 패를 본다라고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세운을 볼 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대운이 좋은데 세운에서 대운을 때려버리면은 대패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운에서 길한 세운을 때릴 때는 그렇게 큰 대패가 나질 않고 소패가 나더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 대운이나 또 내지는 정관이 귀하기 때문에 이것이 얻어맞는 것이 더 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번 관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간혹 시금 보면은 정관은 식신을 만나는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이나 식신이나 만나면은 정관은 무조건 타격을 입습니다. 정관이 상관을 만난 것보다도 식신을 만났을 때 더 큰 패가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식신에 합격되는 경우 사실 그때는 답이 없죠. 이미 묶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정관이 상관을 만난 경우보다도 더 큰 패가 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것 먼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명조인고 하니 바로 이 명조가 되겠습니다. 출처는 한국 크루사주학회 명리 토론장에 있는 난강림 글입니다. 자, 우선은요, 여기 명조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정관격이 식신운에 합격을 했다. 왜 그런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맞죠? 당연합니다. 현재는 이제 37세가 되는 분이고요. 이 문제가 올라왔을 때는 2018년이니까 한 3년 전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키가 160대 중후반의 미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뭐 당연히 그때 당시에 34인데 했고요. 그리고 남자들한테 평상시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 당연하겠죠. 160대 중후반의 굉장한 미인에, 그 다음에 반듯하고 정이 많으며 소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관리까지 잘 돼 있는, 그래서 반듯하고 정관을 쓰니까 그죠, 당연하고 정이 많다, 예, 식신을 깔고 있으니까 소심하다, 예, 뿌리가 좀 약하면서 시지에 이제 정제가 상신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개념적으로 조금 무개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정관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내용입니다. 32세 이렇게 나와 있지, 그죠? 32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신년에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렁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렁청 같으면은 농촌 지렁청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업진흥청도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진흥청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건 그런 시험이 호락호락한 시험은 아닐 것인데, 그 시험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겠죠. 병신부터. 그래서 정년이 됐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표를 내고, 그리고는 최종 합격을 무술년 경신을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 최소한 2년 이상 이렇게 공부를 해서 경신을에 이렇게 면접 통과돼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된 그런 경우의 명조다.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한 사항은 배우자와 무술년부터 이혼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명조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자월병하거든요. 정관격인데 벌써 지지에서 한번 망쳤습니다. 이렇게 축토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일단은 가장 큰 병이 됩니다. 정관이라 하더라도 정관을 쓸 수 없게끔 된 상황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 운으로 따지면은 이 병이 되는 축토를 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통관하는, 이럴 때는 통관용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통관하는 운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관용신이라 하는 그 말 자체도 사실은 틀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요렇게 목기운으로 흐르든지 아니면은 금기운으로 흘러서 병이 되던 이 토기운을 무력화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서 자수를 살려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일지를 보십시오. 정관을 쓰는데 일지가 식신입니다. 남편 덕이 좋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뿌리가 하나 있습니다. 덕은 없으나 거기에 매이려고 한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내가 활동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정관 하나를 두고 양쪽에 식신과 상관이 이렇게 협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따지면 정관격이 이제 패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모든 경우를 조금 말려주는 기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바로 이 유금입니다. 유금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사유해서, 그죠? 자축하는 것을 좀 말립니다. 사유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금기운이 있으니까 토생금 금생수에서 이 정관을 살립니다. 그래서 용신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살려내야 되는데 이 운대가 사화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화가 들어와야 반합이 아니고 완전한 삼합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금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정관이 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위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쪽에 보니까 무토가 이렇게 아예 그냥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무토가 위에서는 이 정관을 갖다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가 사실은 병이 됩니다. 만약에 을목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천간에 용신봉기, 정관의 봉기가 되는 이렇게 기운이 떠버리면은 한마디로 무기압에서 완전히 잡혀버리게 되죠. 그걸 지금 현재 이게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 천간에서 보면은 상신이다. 앞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자라는 것이 무조건 뭐 이렇게 서로상자라고 아니고 재상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금인 정관을 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개수가 뜬다 하더라도 을목이 있는 것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물론 이게 간목이 있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간목이 무토를 정통으로 이렇게 극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 우선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이 그나마 상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상이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제 개수가 떴더라면, 그죠? 확실하거든요. 이렇게 됐더라면은 이렇게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이 병이 되는 무토를 을목이 이렇게 말리고 있어서 완전한 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을 봅니다. 방을 보면은 이렇게 되죠. 해자축입니다. 그죠? 해자축, 그리고 인묘진, 사오미, 그 다음에 신유술,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여기에서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요렇게 가는 게 효율적일까요? 요렇게 가는 게 효율적일까요? 요걸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는데 물론 서방으로 흘러도 좋습니다. 그런데 애지간하면 어린 시절은 이 눈이 좋다라고 그랬죠. 왜 그런 거 하니? 부모 덕도 있고 또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모군으로 흐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시절에 재원으로 흐르면은 부모님 쪽, 특히 이제 모친 쪽에 이제 탈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재원으로 흐른다 해서 편은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흐른다 그러면은 어린 시절에는 이 눈으로 흘러서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부모 덕도 좀 보고 그리고 이렇게 중년에 재원을 흘러서 재물도 많이 벌고 또 남자인 경우는 처덕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 좋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림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가는 것이 사실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면은 맞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가는 요는 좋습니다. 그런데 요 축토가 들어오는 이 시절이 가장 좋지 않죠. 이게 병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창 시절 때에는 이런 많은 방황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운이 들면서부터 이제 목기로 흐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이 되던 지지의 토기들, 물론 천간의 토기도 맥을 못 씁니다. 그리고 이 을목이 뿌리가 없었는데 임묘진으로 흘러가니까 뿌리가 없고, 그래서 이 병이 되는 이 식신을 제대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자, 임목대도 이렇게 하바로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만 7년 12개월이라니까 만 8년이 우리 나이로 하면은 자월이면은 실제로는 28, 29이죠. 30 정도 돼야 이렇게 대운이 넘어갑니다. 그런 걸로 봐서 임목대 이때부터 벌써 사실은 뭐 결혼할 수도 있는 나이죠. 30 이전이라면은.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왔더라. 그럼 이때 결혼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이때보다는 조금 더 신묘때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결혼하는 경우도 많죠. 요렇게 합을 하니까, 그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이게 을목이 잡히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정화가 있으니까 방해는 합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신묘때가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화국을 짜도 사실은 이 토기들이 살아나면은 이 금기는 맥을 못 쓰고 상대적으로 토기가 살아나면서 이 자수를 더 억눌러 버리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기운이 흐르는 이때가 이명조는 더 좋은 때가 되겠습니다. 화운으로 흘러도 그죠? 여기 사화가 들어올 때는 괜찮습니다. 개수가 떠도 상관이 없죠. 을목한테 지금 얻어맞고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되더라도 이러한 감이 있습니다. 감점 요소는 얼마든지 존재가 하고 있죠. 간목, 을목이 뜨면은 천간은 다 좋습니다만은 오화가 뜨는 것도 사실은 인호술국을 짜버리면은 이 토기들이 살아나니까 실제로 근을 얻어서 좋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미토 때는 이제 당연히 폐가 나죠. 축술미 정관을 쓰는 사주가 상관이 들어왔고 형살이 엮여버렸습니다. 뭐 그때는 이제 한참 나이가 들었을 때니까 그 다음 문제고요. 자, 지금 이제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자, 이명주가 32이 되면은 당연히 신묘대운 중에 병신이 들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게 되는 주 원인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인을 쓸 때는 우리가 안주하는 때입니다. 그죠? 우리가 가진 것, 부모 덕 이런 뜻도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안주하는 곳에서 세운에서 이제 재운이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가 뜨니까 욕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욕구냐? 제가 봤을 때는 금전적인 어떠한 욕구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신금이 뜨면 참 좋거든요. 그리고 신유술로 와도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러면 임묘진으로 흐르는 중에 신유술로 흐르면은 왜 좋으냐? 물론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 자수가 정관이 용신이지 이 목기운이 용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금기운으로 흐른다고 해서 무조건 폐가 난 건 아닙니다. 자, 욕구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서 살아야 될 선비, 문서나 만지고 있어야 될 선비가 욕구, 그래서 이제 실전적으로 따지면은 선비로 살아야 될 사람이 저작거리에 나가서 이제 돈을
벌려고 행위를 하는 그런 시기. 그래서 현물에 욕심이 생기는, 그래서 욕구 발생이 됐던 시기더라. 그래서 이제 첫 해에 잘 되질 않습니다. 천간에 병화가 뜹니다. 그러면은 병신합이 되죠. 그죠?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지지도 보면은 신금이 뜹니다. 신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아주 좋죠. 신자니 수울자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묘신암합도 됩니다. 그래서 첫 해의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시기가 자기 뜻대로 뭔가 잘 되질 않습니다. 더 문제가 발생이 됐고, 뭔가 뜻대로 내 안정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욕구가 발생이 돼서 이때부터 마음을 먹었다. 한마디로 준비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시험을 한번 도전 삼아 했다가 낙방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33이 됩니다. 이제 이 대세원이 천극지축을 합니다. 뭔가 사단이 났죠. 그래서 이분이 직장에서 이렇게 사표를 내고 됩니다. 이제 뭔가 이 이전부터 소리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왜? 자, 여기에 을미년이 들어옵니다. 그죠? 축수을미 형살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길을 바꾸려고 작전을 그때부터 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부터 되면서 슬슬 준비를 했다 이거죠. 공부를. 그래서 병신부터 실전적인 것을 했는데 직접 답은 오지 않았고, 천극지축이 날 때 완전하게 이제 내가 이쪽으로 매진을 해야 되겠다. 아내 직장생활은 이제 더 이상 이 내부의 사람들과 지낼 수가 없다. 이런 판정하에 정윤인의 천극지축이 날 때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술년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들어오면요, 무술년 들어오는 게 대표로 보이는데 무조건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이 술토가 사실은요, 이 일간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천간에 무토가 떠도요,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웬고하니 정관이 천간에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신유술로 흐른 중에 술토가 들어왔습니다만은요, 이 묘목이 지금 이제 서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에서 이렇게 신금이 들었을 때 그때 월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대세운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심경의 변화가 났지, 이 정관격에 정관을 건드리면서 사단이 난 건 아닙니다. 그 첫째의 주원인은 바로 대운방이 동방목기운으로 흐르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와중에 술토 일간의 뿌리가 들어왔는데 다행스럽게 이 월지인 정관을 극하지 못하게끔 묘술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묘술합 한번 하면은 끝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지는 합을 해도 또 합을 하고요, 형을 엮고도 또 합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 합을 무조건 여러 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간과 지지의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천간에서 한번 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패가 나죠. 천간은 한번 합을 하면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술토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대패가 났다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묘목이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자수가 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도 왜 이 사주가 무너지지 않느냐 하면은 사실은 상신인 유금이 아직도 본명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별에서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신금이 들어왔을 때 이때 최종적으로 면접까지 합격을 했다. 월별도 사실 좋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 명을 조금 더 이렇게 뽑아서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5명, 6명 뽑아서 그 중에서 4명이나 아니면 5명 정도 이렇게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분은 정관을 쓰고, 그죠? 전체적인 대운이나 그리고 세운이 신유술 흐르는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키나 인물 그리고 몸매 이런 걸로 봤을 때 떨어질 분은 아닐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운도 패가 아니었다라는 거. 대세운이 이렇게 합의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정관 용신을 때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최종 합격을 할 때는 이렇게 신금이 들어와서 이런 복잡한 문제까지도 신자 삼합이 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별까지도 완벽하게 용신을 받쳐줬기 때문에 최종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식신격인데, 정관격인데, 식신이 운에 들어왔는데, 세운 천간과 지지가 식신인데, 왜 합격을 했느냐? 이 사람이 어때서 합격을 할 수 있었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